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담장 너머 효실천 행사를 펼쳤습니다. 학교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축하 공연까지 펼쳤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요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며느리를 만나봤습니다.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봄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0만 송이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모처럼 화창한 봄날을 즐겼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봤더니 해양과 전세, 국제 등의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김민지 아나운서는 어버이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는 당일에는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주말에 미리 뵙고 왔습니다. 네, 바쁜 일상 탓에 이렇게 부모님을 챙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어버이날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준비한 공연까지 선보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네이션을 든 초등학생들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학교 근처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이날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가 되어 연습한 리코더 합주를 선보이고 트로트 실력까지 뽐내봅니다. 저희 한자네를 불렀는데 어르신이 눈물 날 것 같다고 감흥이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했어요. 어르신들은 고사리 손으로 선물을 준비해온 학생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 짓습니다. 학교 안에 계시는 어르신을 위한 선물 전달식도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르신들께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합니다. 제가 드리는 편지 예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째 교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저 대견합니다. 나는 2개나 받았습니다. 우리 특히 애준이한테 그 고마운 편지까지 따라 받고 이 부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내 손자서 내 손녀죠. 어린이는 전부 착해요.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부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학생회의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학교 담벼락 맞은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지만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은 없었던 상황. 학생들은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공경의 뜻을 담아 조별로 미리 편지를 쓰고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도 불러드리겠다, 편지도 쓰겠다, 또 어떤 친구는 안마도 해드리고 싶다. 찾아뵙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또 효를 실천하는 그런 효심도 기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부전초등학교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어버이날마다 학교 담장을 넘어 효를 전하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4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갖고 와서 약초를 캐갖고 와서 저를 다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 고맙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랑 많이 주셔서. 자식 모두 시집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100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어머니도 혼자 됐지만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의지하면서 산다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안 좋고 이상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존경스럽지요.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인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좁고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올해로 13년째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는 손경로 씨. 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경험을 살려 이야기 할머니에 지원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녀를 계속 보게 됐거든요. 동화책이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애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동요.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 이야기가 끝나면 헤어짐이 아쉬워 할머니 품에 꼭 안깁니다. 일주일마다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 할머니 동화를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막 동화책 안 읽고 그냥 자기들 바라보고 동화를 읽으니까 이야기 할머니 머릿속에 동화가 다 들어있냐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매년 1, 2월 선발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데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불과 30명이었던 이야기 할머니들은 현재 3,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가족과 함께 우리 유아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지나가면 할머니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이게 보람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친근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봄하면 싱그러운 녹음과 봄꽃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서는 아름다운 봄 향기가 가득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짙은 녹음으로 가득 찬 도심 속 공원. 줄지어선 나무 아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단에는 새하얗고 붉은 꽃잎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나무 위에도 붉은 꽃들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이곳 시민공원에는 싱그러운 녹음과 함께 형형색색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봄꽃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광장을 가로지르는 꽃의 터널을 따라 꽃길이 펼쳐집니다. 커다란 수레 위에도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모처럼만의 화창한 봄날을 즐깁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한번 나가볼까 싶어서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뭐 꽃도 많이 조성대가 있고. 너무 예쁘네. 꽃도 색깔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나와가지고 상쾌해요. 상쾌하고 좋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과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찬 공원. 향긋한 꽃향기를 따라 나비들이 날아듭니다. 회색빛 건물 사이에서 느끼는 봄의 정취가 색다릅니다. 시민공원이 도심 안에 있어서 나무도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공원인데 또 이렇게 꽃도 있으니까 더 예쁘고 더 좋고 더 풍성한 것 같아요. 특히 흰나비 날아가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만 송이의 꽃들이 수놓는 봄꽃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목받은 부산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해양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어선과 구조, 선원 등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21일 769톤급 러시아 국적 어선 칼탄호가 감천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 기장군 해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고 선원 25명 중 21명은 구조, 4명은 선체 내부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러시아 측에서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레저도 연관 키워드로 등장했는데 지난달 21일 개막한 부산 국제 보트쇼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세입니다. 연관 키워드로 사기와 주택, 구속 등이 등장했습니다. 빌라왕을 시작으로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 행각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사회 초년생이 대출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연일 관련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부산시가 파악한 피해 건물만 6개동 228세대에 이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부산시가 대출이자와 거주지 지원 방안 등을 내놨지만 사후 약방문 대책 대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제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유치와 실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203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현재 실사가 진행되면서 실사단의 동선과 일정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실사단은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떠났는데 이들이 채택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오는 6월 진행될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이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 키워드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개막한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 8일 영도구의회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항만개발 사업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구의회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 계획에서 청학동 앞바다에 선박 508척을 계류시킨다는 내용과 아미르 공원 일원에 연구조사선 부두를 신설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영도구가 노후 선박 주차장으로 전락해 지역 발전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아미르 공원의 가치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가 동백전 캐시백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캐시백 7%,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가맹점에는 캐시백 5%가 적용됩니다.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가맹점의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홍보했습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2023 대한민국 부산 페스티벌 행사를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부기와 함께하는 거리 홍보를 비롯해 K-팝과 국기원 태권도 공연, 부산 음식 홍보 이벤트, 부산시 우수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